사이다 무비튼. 아들이 아직 갓난아기이던 시절 아들을 데리고 전철을 탄 적이 있다. 역 입구에서부터 플랫폼까지 평소라면 계단을 이용했을 터였지만 그날은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는 우리보다 먼저 타고 있던 연인 사이로 보이는 젊은 두 남녀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법 공간이 있었기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남자가 닫힌 버튼을 연타하기 시작했다.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틈에 유모차가 끼어버리려는 찰나 깜짝 놀라 황급히 유모차를 빼냈더니 다시 닫힌 버튼을 연타하면서 닫히는 문틈 사이로 뭐가 그리 재밌는지 씩 웃어 보이는 게 아닌가. 다음 순간 엄마는 엄청난 속도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꼴통들을 쫓아가는 것이리라 생각하고는 나 역시 서둘러서 플랫폼으로 향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는 한창 실랑이 중인 상태였고 나와 유모차가 도착하자 그 꼴통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에 기분 나쁜 웃음기를 띠고는 엄마와 나의 겉모습 등을 들먹이며 이죽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기영아 아니냔 소리까지 짓거리더니 꼬라지를 뭐하니, 애나 애미는 그냥 빨리 뒤지지 왜 사나 몰라? 라길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주먹이 나갈랑 말랑 하고 있는 찰나 근처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와 그 휠체어를 밀고 있던 여자친구인 듯한 여성이 다가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되잖아. 엘리베이터는 유모차나 휠체어 우선이란 글씨 못 읽어? 그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좋으면 니들이 타시던가. 다리가 그래서 못하겠네. 세금이나 축내는 것들이. 휠체어의 남성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을 때 이동식 안전발판을 든 영무원이 도착했고 화가 잔뜩 난 엄마는 영무원에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열심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영무원이 꼴통 커플에게 주의를 주긴 했지만 그 둘은 되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영무원이나 해서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라며 이번엔 영무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영무원 아저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고 꼴통들과 엄마 그리고 휠체어 청년의 싸움을 뒤에서 지켜보던 내 분노는 드디어 정점에 다다랐는데 달려들어 일단 따기부터 한때 갈기자고 마음먹은 순간 그 꼴통들이 들고 있는 가방에 대학교 이름이 씌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 꼴통들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급히 검색을 해보았는데 세상에 저 학교는 사회복지계열대학이 아닌가. 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길래 학생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상대로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저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들이 울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기가 울기까지 하면 저것들이 이번엔 아기에게 막말을 쏟아부을 것은 안 봐도 뻔했기에 꼴통들을 지나쳐 플랫폼의 가장 끝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아이를 달래기로 했다. 내가 막 그 꼴통들을 지나쳐갈 때 그 꼴통들 중 여자 쪽에서 하이 추녀 어딜 도망가?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면 저것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안 봐도 뻔했기에 욕을 먹어도 내가 먹고 말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욕을 먹게 만들 수는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우리에게 쏟아부은 폭언들이나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보인 무례한 태도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아기를 달리는 동시에 분노로 몸을 떨며 해당 대학에 전화를 걸었다. 대학 측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대학 측 사람은 자기네 대학이 복지재단 관련 대학이기도 하므로 충격과 공포가 가득한 목소리로 정말 저희 학교 학생이 확실한가요? 라고 되묻길래 유모차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전력 질주로 꼴통녀의 교과서가 들어있음직한 가방을 빼앗아 유모차까지 도망쳐왔다. 야! 가방 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면 날 쫓아오려 했지만 영무원 아저씨가 타이밍 좋게 꼴통녀를 막아서 주셨다. 꼴통녀가 영무원 아저씨에게 잡혀있는 동안 서둘러 방안을 뒤졌고 교과서에 씌어있던 이름과 학적 번호를 교직원에게 이야기했다. 이 여자 남자친구도 같이 있어요. 남자친구도 그쪽 학생인 것 같던데요? 그러자 교직원은 서둘러 지금 당장 조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이번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꼴통들의 담당 교수라는 사람이었다. 그 담당 교수라는 사람에게 자처지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니 저 학생들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길래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고 가방을 꼴통녀의 면상에 집어던진 후 스마트폰이 무슨 암행어사 마페라도 되는 양 치켜들었다. 뭐야? 내 가방 훔쳐가더니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라도 했냐?
이 꼴통년은 내가 경찰에 전화라도 한 줄 알았나 보다. 게다가 꼴통남도 가세해서 우리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경찰 부를 테면 부르던가, 장애인들 틈에서 혼자 멀쩡하나 싶었더니 대금 머리에 장애가 있나 보구만, 이라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대며 웃어제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모든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대학 교수가 사이다 대학교 김진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역 안에 울려 퍼졌다. 익숙한 목소리여서인지 알고 있는 이름이어서인지 이게 거짓말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꼴통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했던 말은 그냥 어쩌다 보니 말이 잘못 나왔을 뿐이라니까. 우리도 화가 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말이 헛나온 건데 딱히 악의가 있어서 한 말도 아니고 그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라며 갑자기 열심히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교수님과는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꼴통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가방을 왜 훔쳐가나 했더니 학교에다 꼰지르려고 했어? 이 아줌마 안 되겠네. 별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게 뭐야? 다 저리 꺼져! 학교에 연락한 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점점 입이 더러워져만 가는 꼴통들이었다. 그때 지금까지 아무 존재감 없이 날카롭게 쏘아보고만 있던 휠체어를 밀던 여성이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댁들이 했던 말들 전부 녹음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꼴통들은 다시 한번 얼굴이 굳더니 부랴부랴 도망치듯 역을 빠져나갔다. 아마 이름도 학번도 학교도 전부 알아냈으니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 잡을 필요도 없었다. 꼴통들이 도망친 후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련의 소동에 대해 영무원 아저씨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다. 영무원 아저씨는 겸언자고 하며 아니요 험한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솔직히 영무원 아저씨가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학교에 연락할 수도 없었을 테니 모든 건 영무원 아저씨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며칠 후 영무원 아저씨와 어린아들 이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 꼴통들의 부모 그리고 담당 교수님과 대학의 높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당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던 여성분이 SD 메모리에 녹음 파일을 담아온 덕분에 모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걸 들은 대학 측의 높은 분들은 잠시 방을 비웠고 그 사이에 교수님들이 꼴통들에게 한 차례 설교를 하셨다. 그러자 그 꼴통들과 꼴통들의 부모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줄줄줄 늘어놓았지만 교수는 그 모든 핑계를 조목조목 논파해버렸다. 그 꼴통 커플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 꼴이 너무 우습고 통쾌했기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으나 그 순간 우리 엄마가 내 발을 밟으며 나를 째려보았다. 그러는 와중에 대학의 높은 분들이 자리로 돌아오시더니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을 사회로 배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 알고 보니 아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그 꼴통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덕분에 꼴통들이 이번에 딴 학점과 재학 중에 땄던 모든 실습 점수를 박탈. 덕분에 학점 부족으로 졸업은 물 건너가게 되었고 졸업과 함께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회사는 당연히 졸업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사 취소가 결정되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학교 게시판에 게재할 것이며 따라서 퇴학을 할 것인지 졸업 가능한 학점을 딸 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학교 이사장은 마치 재판관처럼 담담하게 꼴통들에 대한 판결을 늘어놓았다. 설마 이렇게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던 우리들은 내심 놀랐다. 그냥 우리 앞에서 교수에게 잔소리나 실컷 듣고 사과나 받으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줄이야. 이사장의 판결을 들은 꼴통의 부모님들은 제발 그것만은 이라고 사정했지만 교수님도 이사장님도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피해자 측인 우리들은 이쯤에서 퇴장을 했고 곤란할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휠체어를 탄 남녀 커플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를 표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후 뒤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보니 그 꼴통들의 부모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아닌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애가 퇴학당하게 생겼잖아. 이거 어쩔 거야?
라는 헛소리를 해대는 걸 보니 부모가 저 모양이니 애들이 그 모양이지 싶었다. 하도 시끄럽고 귀찮길래 자기 자식들의 욕설이 녹음된 SD카드를 꺼내서 보여주며 내친 김에 경찰서에도 가볼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런 인간들이 사회복지 관련 기업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참 놀랄 오짜다. 실습 점수가 있었다던데 대체 어떤 태도로 무슨 실습을 했었단 건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별별 착한 짓은 다 했을 거 아냐. 소름 돋아. 이번 사건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인간이 졸업을 못하게 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만 해도 대체 몇 명이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입힌 건지. 저런 인간들이 복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비로소 대학 측의 대처가 결코 심한 처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